안녕하세요, 유수입니다. 오늘은 직장 상사가 가장 선호하는 직원 특징이란 주제로 함께 하겠습니다. 직장 상사는 어떤 후배를 선호할까요? 개인적인 취향이 그렇게 도드라질까요? 그렇지 않죠. 다 비슷하죠. 직장 상사라면. 오늘은 특히 주니어들한테, 주니어 사원들한테 드리는 꿀팁입니다. 직장 상사의 인정과 호감을 얻을 수 있는 일의 방식 몇 가지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직장 상사가 선호하는 직원은요, 정확하게 핵심을 말합니다. 직장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효율이죠. 시간과 에너지가 다 돈이에요. 그것도 다 회사 돈. 그러니까 아끼고 효율적으로 쓸 줄 아는 사람이 결국 인정받습니다. 단순한 원리죠. 그것을 위해서 정확하게 핵심을 말하는 습관, 기본 중에 기본인데요. 아무리 일을 막 열심히 하고 진심으로 하고 애를 써도 핵심을 정확하게 말할 줄을 모른다. 이렇게 되면 이제 인정받기 힘들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정확하게 핵심을 말하게 되는 걸까요? 첫 번째는 두괄식으로 말씀하셔야 돼요. 두괄식으로 말하는 습관은 훈련이 필요한데요. 집에서도 그렇게 말하는 걸 의식적으로 해봐야 순발력 있게 딱 정확한 시기에 정확하게 나올 수 있죠. 두괄식이. 언제 어디서나 두괄식으로 말하면 상대가 일단 이해가 쉬워요. 그러면 이제 시간을 절약할 수 있죠. 일의 효율이 나죠. 무엇보다 이제 이런 습관이 반복되면 상대한테 이제 신뢰감이 높아지니까 직장 생활이 편해지는 거죠. 가장 키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이제 우리 회사가 햄버거 프랜차이즈라고 치자고요. 제일 매출이 잘 나오는 홍대점에서 아주 큰 컴플레인이 걸려서 난리가 났어요. 회사가 아니면 비상이 걸린 거죠. 막 본부장이 너무 열받아서 어떻게 된 거야? 이렇게 막 소리소리 지르면서 나타났어요. 그러면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이때도 정확하게 핵심을 이야기하는 거. 그게 바로 최선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두 가지 크게 도움이 되는데요. 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거야? 이렇게 막 소리 지르면 홍대점에서 고객 낙상사고로 인한 컴플레인입니다. 이거부터 딱 먼저 얘기하는 거예요. 고객이 넘어져서 컴플레인 걸린 거다. 벌써 이제 제일 중요한 거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어떻게 얘기해야 될까요? 육하 원칙을 떠올리면 굉장히 쉬워져요. 언제 그랬는데? 많이 다쳤어? 대응은 안 된 거야? 이런 질문이 이제 뻔히 나오겠죠. 근데 일 잘하는 직원들은요, 질문에 대해서 질문하는 것마다 허둥지둥 이렇게 대답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주도해요. 육하 원칙을 떠올리면서 또박또박 말하면, 긴장하지 않고 또박또박 말하면 직장 상사는 생각나는 대로 막 질문하는 게 아니라 그거를 자연히 이렇게 듣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주도성이에요. 언제, 시간은지 정확하게. 어떤 고객이 왜 그런 일이 발생했는지, 우리 직원이 물을 흘려놓고 닦지 않고 그냥 방치해둬서 그렇게 된 거였어요, 결국에. 자, 그래서 이제 그걸 육하원칙에 의해서 정확하게 설명했어요. 그리고 나서 세 번째 뭐라고 해야 될까요? 솔루션을 얘기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자, 이런 방법으로 지금 이렇게 해결하려고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본부장은 이제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 알았어. 진행사항 또 보고해. 이렇게 되는 거죠. 직장 상사가 더 이상 할 말이 없게끔 보고하는 게 포인트예요. 그런 직원이 신뢰받고 일잘로로 인정받는 거죠. 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요. 우리가 이제 핵심을 정확하게 얘기하기 위해서는 미리 준비하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누구나 말 잘하고 싶죠. 그런데 그게 마음대로 될까요? 안 돼요. 어떤 사람이 될까요? 미리 준비한 사람만 돼요. 어떻게 준비를 하나 하면, 예를 들어서, 이제 지금 팀장한테 가서 다음 주에 있을 워크숍 진행사항을 보고하려고 해요. 이제 얼마나 공들여서 준비를 하냐는 거예요. 보통 그냥 이제 A4지 한 장에 정리해서 이건 이렇게 진행하고요. 저건 어떻게 하고요. 중간중간에 자기 느낌이나 문제가 있을 만한 상황, 이건 그럴지도 모르는데 그런 것도 갖고 이렇게 속 터지게 애매모호한 얘기를 막 섞어서 가면서 하면 이제 그거 듣고 있는 직장 상사 많이 미쳐버리는 거죠. 근데 그걸 이제 미리 준비하는 거예요. 자, 두괄식으로. 워크숍 진행 세부사항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 두괄식으로 시작했어요. 자, 근데 이렇게 두괄식으로 이렇게 안 하고, 팀장님, 다음 주 워크숍에 좀 문제가 있는데요. 이렇게 어영부영 이렇게 시작하면, 처음부터 벌써, 이제 직장 상사한테는 신뢰를 바탕으로, 이제 이렇게 다 귀를 열게끔 하는 거에 이미 실패한 거죠.
딱 부러지게 자 이런 내용을 보고하겠습니다.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팀장이 다 아는 내용은 생략하는 게 중요해요. 다음 주 화요일날 하는 거, 일시 뭐 이런 걸 왜 얘기를 하냐고요. 이거 다 알잖아요 이미. 그거부터 말하면 이미 지루해지고 뭐야 아는 얘기잖아 이렇게 되는 거죠. 정확하게 핵심만을 떠올리셔야 돼요. 여기서 이제 핵심의 기준이 뭘까요? 최종적으로 컨펌 받아야 되는 부분이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뭐 확정된 워크숍 타이틀, 뭐 나중에 직장 상사가 이제 워크숍 참여해갖고 우리 워크숍 제목이 저거였어? 이래보면 이제 황당해지는 거잖아요. 그죠? 프레임카드 걸 건데. 자, 정확한 워크숍 타이틀, 그리고 뭐 강사 섭외, 내부 프로그램, 식사, 이런 거. 나중에 딴말 나올 만한 거. 전부 다 컨펌 받아야 될 거를 정리해서 컨펌 받는 게 이게 바로 핵심이에요. 나중에 딴소리 못하게 하는 게. 중요한 진행사항을 요점만 보고하세요.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떤 거 얘기해야 될까요? 펜딩된 문제를 이제 최종적으로 다시 얘기해야 되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워크숍 첫째 날 저녁 식사에 술을 얼마큼 허용할 거냐, 부어라 마셔라 할 거냐, 아니면 정말 적당히 이렇게 아예 수량을 이제 이게 제한을 해버릴 거냐. 이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죠. 워크숍 연수원 밖으로 이제 워크숍이 다 끝난 저녁에 외출을 허가할 거냐 말 거냐, 이런 것도 문제될 수 있으니까 나중에 막 하나씩 뭐 어떻게 나가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물어보고 또 술을 더 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그때 물어보면 굉장히 무능한 직원입니다. 그래서 펜딩 사항을 다 언급하고 결정받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지 정확하겠어요? 이렇게 미리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입장 바꿔놓고 워크숍 참석자라면 내가 뭐가 불편할까? 뭐가 궁금할까? 직장 상사라면 어떤 부분을 지시할까? 다 생각해서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내가 납득되는 내용으로 압축해서 보고하는 거. 그렇게 미리 준비하는 습관이 반복된다면요, 점점 더 준비하는 시간 짧아지죠. 나는 군더더기 없이 핵심만 말하는 사람으로 자꾸자꾸 성장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완성도에 집중하세요. 직장 상사는 일 잘하는 직원이 좋죠. 당연히 일 잘하는 직원이랑 같이 일해야 자기의 성과도 높아지는 거고 팀의 성과도 높아지는 거니까 그래요. 그럼 불변이에요. 가장 중요한 거는요, 내가 하는 일의 완성도가 어느 정도인가 중간중간 계속 체크하셔야 돼요. 아주 쉬운 예를 들어서 보고서에 늘 오타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일에 대한 완성도에 대해서 별로 신경 안 쓰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그런 사람들 변명이 이거예요. 오타가 뭐가 중요해. 내용이 중요하지. 문제는 오타난 보고서는요, 내용도 별 볼 일 없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면 완성도에 정말 집중했으면 몇 번을 검토했겠죠. 이게 내가 잘한 거냐, 뭐 부족한 거 없나, 뭐 좀 더 보완해 볼까, 계속 보고 또 보고 이렇게 고민하면 오타가 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볼 테니까. 그걸 대부분의 직장 상사들이 안단 말이에요. 아니란 사람들은 뭐 보고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으면 자기가 말하겠지. 그때 고쳐. 이게 최악이에요. 이게 최악. 고쳐서 완성도를 만약에 높여놨잖아요. 그건 직장 상사 입장에서 자기가 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보고하는 사람의 수준은요, 맨 처음 들이대는 그 보고서 수준이 그 사람의 수준이에요. 그게 명백한 사실이에요. 완성도에 아주 집중해 있는 사람은요, 자기가 막 보고서를 쓰다가도 원래보다 더 좋은 방법들을 없을까? 막 생각해요. 그리고 이제 선배한테, 직장 상사한테 팀장님 이렇게 보는 건 어떨까요? 이런 식으로 진보에 초점을 맞춘 질문을 던지는 거죠. 이게 완성도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자, 세 번째, 중간 보고. 강의를 갔을 때 제가 주니어 사원 강의 때 빼놓지 않고 거의 목에 핏대 울리면서 강조하는 게 중간 보고 하세요. 이거예요. 중간 보고 하세요. 왜 이 부분이 중요한가 하면요, 우리는 같은 회사에 다니지만 모두 다 다른 생각 갖고 있어요. 다른 가치관 갖고 있어요. 다른 습관들이 있는 거죠. 근데 한 번 말했다고 서로 마음이 뭐 착착 맞아 떨어져요? 안 그래요. 절대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아요. 내가 열심히 하는 건 그렇게 큰 의미가 아니에요. 그냥 기본이에요. 바탕일 뿐이에요. 여기서 정말 잘하고 싶다면 특히 직장 상사한테 중간에 내가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일을 그의 생각에 지시하는 그의 생각에 부합하는지 확인하는 작업들이 아주 필요합니다. 그래야 시간 낭비, 에너지 낭비 없이 일을 진행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상권 분석을 하라고 했어요.
금요일까지. 오늘 월요일이에요. 그러면 수요일에 한 번은 체크를 받아야죠. 자, 팀장님, 지금 이렇게 상권을 이렇게 분류해서 이렇게 조사 중이고, 목차는 이렇게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수요일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팀장이, 이거 아니지, 이 사람아. 이렇게 광범위하게 하면 효율이 떨어져. 이렇게 하지 말고, 범위를 이렇게 확 줄여. 이거 생략하고. 이렇게 막 얘기를 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지침을 받으면 이제 포커스가 딱 맞아졌잖아요. 다 빼고 이것만 나는 밤새워 많은 양을 막 열심히 정말 인정 한번 받아보겠다고 막 열심히 했어요. 근데 그게 지시한 사람하고 그 지시한 사람의 의도랑 안 맞으면 내가 노력한 거 아무 소용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 보고가 필요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거. 계약권을 진행하면서 세부 계약 조건을 조율하는 일을 내가 맡았다고 쳐요. 그런데 이제 팀장이 그게 이제 관심사항이에요. 그래서 이제 나는 김 과장인데, 김 과장 얼굴 볼 때마다 어떻게 돼가? 잘 돼가? 이렇게 막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김 과장 그럴 때마다, 네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닌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회사에서는. 협의를 하는 과정에 예상되는 문제, 미리 보고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진짜 별 5개 그리셔야 돼요. 별 5개. 나중에 빵 터뜨리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약 세부 내용을 이제 조율하고 있는데 납품 일정이 하루 지연될 때마다 페널티를 너무 부담스럽게 주장하는 거예요. 회사에서. 그러면 이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겠습니다. 나중에 이것 때문에 결렬될 수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미리 보고하는 거죠. 그럼 지침이 내려올 거 아니에요. 그럼 조정해줘 라든지 그냥 뭐 끝까지 버텨 라든지 그렇게 팀장한테 미리 얘기를 하고 팀장이 아는 상황에서 그 문제가 터져서 진행이 더뎌지는 거 하고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계약 일정이 계속 딜레이 되는 거 하고 다르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자기가 잘못해놓고 그걸 숨기지 마세요. 그러다 들키면 신뢰감도 떨어지고 2배로 갚아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내가 뭔가 잘못했다. 그러면 자수하셔야 돼요. 이것도 중간 보고예요. 잘못하는 거, 자수하는 거 아주 중요한 중간 보고입니다, 여러분. 자수하십시오. 자, 4번째. 우선순위를 아는 거예요. 지금 급하게 해야 할 일, 덜 급한 일, 중요한 일, 덜 중요한 일을 구분할 줄 아는 사람이 스마트한 사람입니다. 이거 구분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무능한 사람, 센스 없는 사람, 직장 상사 속 터트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오후에 컨퍼런스가 있어요. 오전에 정신없이 막 그 팀에서 주관하는 팀에서 바쁘고 챙기고 막 난리가 났어요. 근데 김대리가 안 보여요. 어디 갔어? 막 그랬더니 이사님 불러서 갔대요. 그리고 2시간 동안 안 나와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뭐 컴퓨터에서 뭘 모르는 게 있어갖고 이사님이 자꾸 물어봤다는 거예요. 이때 김대리의 생각. 이사가 시키는데 그럼 어떻게 해요? 이래가지고 나와서 선배들한테 막 욕먹고 찍히고 난리 났어요. 제일 급하고 중요한 게 컨퍼런스라는 거를 그 컨퍼런스를 성공적으로 무난하게 치르는 거라는 거를 이제 이 친구는 모르는 거죠. 에? 그러면서 이사가 시키니까 이사한테 붙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사는 좋아할까요? 컨퍼런스 맡고 있다고 그 담당이라고 얘기를 해야지, 이 사람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막 이사도 열받는 거예요, 그러면. 김대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제가 오후에 컨퍼런스 지금 진행을 맡고 있어서 이사님, 죄송한데 급한 일 아니시라면 행사 끝나고 알려드려도 될까요? 얘기해야죠. 항상 회사는 효율이 최우선입니다. 그걸 위해서는요, 지금 중요하고 급한 거, 먼저 해야 될 거, 포커스를 맞춰서 지금 내가 해야 될 게 뭔지를 착착착 순위를 먹여서 움직이는 거, 그 태도가 아주 일을 잘하는 사람한테는 필수적인 태도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말씀드리는 거 일에 관련된 부분 몇 가지 말씀드렸는데 특히 주니어 직원 여러분들께서는 숙지하셔서 여러분들의 업무에 그대로 적용해 보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그렇게 확신합니다. 이쌤의 직장서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